자, 주제 44와 주제 45를 알아볼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주제 44는 1920년대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전개를 알아보는 거고, 주제 45는 의열단에 대한 그걸 알아보는 거야. 주제 44에는 이제 봉오동 전투와 그리고 청산리 대첩이 있고, 그리고 독립군의 실현, 삼부의 성립,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의 활약,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이제 활약이 있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거고, 주제 45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알아보는 거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주제 44.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있었다. 3.1운동 이후에 많은 독립군 부대가 조직되었다. 3.1운동 저렇게 비폭력으로도 하는데 우리 폭력을 하면 더 세지지 않을까? 바로 이제 독립전쟁 활성화되면 우리 바로 독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부풀고 이제 많이 만들게 되는 거지. 국내에는 천마산대, 보합단, 구월산대 세 가지가 만들어지고 만주 독립군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네 가지 있고, 1920년 6월에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 일본군의 독립군 본거지를 공격하러 이제 갔는데 봉오동으로 유인을 한 것이. 근데 이게 홍범도 장군만 이끈 게 아니라 독립군 연합부대 형성으로 이제 이끌게 되는 건데,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국민해군의 안무, 군무도덕부군의 최진동을 중심 이렇게 해서 독립군 연합부대가 형성되게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훈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국 마적 매수하게 되는데, 자, 중국 마적이 매수당했어. 왜 했냐면 일본이 이제 중국을 마적을 매수한 이유가 없잖아. 쳐들어갈 이유가, 명분이. 그걸 통해서 중국 마적을 산 다음에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걸 누구 소행이라 해? 바로 독립군 소행이라 한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청산리 대첩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청산리 대첩은 1920년 10월에 일어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독립전쟁사 최대 규모의 승리인데, 독립군 토벌을 위해서 왜냐하면 훈춘 사건 때문에 독립군 토벌을 위해서 일본군의 대규모 만주 출병이 일어나. 엄청 많이 갔어. 독립군이 포위를 공격하였지. 근데 6일간 10여 차례의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하게 돼. 근데 이때 참가했던 부대가 뭐냐면 대종교를 중심으로 꾸려졌던 북로군정서군의 김자진 장군이랑 독립군 연합부대, 그러니까 대한독립군, 국민해군, 군무도덕부군 이렇게 여러 개가 묶여있던 독립군 연합부대를 이끌었던 홍범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싸우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일본이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겠지. 그래가지고 간도참변을 오는 길에 일으켜. 일본군이 청산리 대첩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동포 무차별 학살인데, 왜 간도냐? 대부분의 독립군이 어디 출신이냐? 간도 출신인 거야. 그러니까 간도에서 뿌리를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1920년에 간도 참변이 일어난 거지. 그러고 나서 도망가야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독립군들이 도망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서일이 총재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해. 밀산부 한흥동인데 이게 시베리아, 그러니까 자유시 스보보니아로 가는데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된 건데, 이게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게 대한독립군이잖아. 대한독립군들로 이렇게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모여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었고, 총재로서는 서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소련한테 지원을 받는다고 약속을 받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간 거지. 갔는데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다 이거지. 적군, 소련 공산당군이 적군, 빨간색 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휘권 양도를 거부한 독립군을 향해 공격하여서 무장해제를 시킨 거지. 그러니까 지원한다 약속을 했잖아. 근데 안 지킨 거지. 이게 바뀐 거거든. 그렇게 돼서 무장 해제를 하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서 독립군 수백 명이 희생하게 되었다. 자, 간도에서도 당해서 자유시로 올라간 건데 자유시에 당했어. 그래서 다시 만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3부의 성립이야. 3부의 성립. 독립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립군의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돼.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인데 참의부, 정의부는 남만주에, 신민부는 북만주에 위치되어 있었다. 3부의 성격으로서는 만주 동포 사회를 이끄는 공화주의적 이제 자치정부였고, 민정조직을 이끌었고, 그리고 군정조직도 만들었다. 이걸 통해서 삼권분립 체제라는 걸 알 수 있고, 세금 징수하였고, 독립군이 안성하였다. 3부 통합운동은 국민부와 혁신의회의 두 세력을 재편되었는데, 이게 왜 있었냐?
민족 유일당 운동 이라는 게 진행되게 돼.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이 진행된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뒤에 가서 얘기할게. 뒤에 가서 뒷장에서. 그리고 1925년에 미스의 협정이라고 책에 나와 있어. 미스의 협정이라고. 만주 지역 독립군 색출하기 위해서 만주 군벌과 맺은 협정인데, 이게 뭐냐? 장조린이랑 일본 이제 위에 사람이랑 협정을 맺은 건데, 장조린 너네가 그거 만주에 위치해 있는 독립군을 잡으면 우리가 포상금 줄게 하면서 협정을 맺은 거지. 그래서 그럼 만주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겠지. 그래서 크게 제약된다. 요 정도 알면 되고, 그 뒷장으로 가서 자 3부가 통합되게 돼. 이게 왜 통합되냐? 1924년에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나거든. 그래가지고 안창호를 중심으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었고, 그 중국 관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요거를 이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개편하게 되는 거지. 혁신의회가 1928년에 만들어지고 국민부가 1929년에 만들어졌어. 그리고 국민부 산하에 국민부 산하에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이 있었고, 그리고 혁신의회 밑에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이 있었는데, 교과서에 어떻게 써있냐면 혁신의회가 해산한 후에 한국독립당이 결성되어 있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잘 보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가 만주 침략을 하지. 이게 뭐야? 만주사변. 1931년 9월 18일이야 만주사변이 일어나는데, 조선혁명군과 일어났고 항해 중국군과 이제 연합하여 일본군을 격퇴하게 되는 거지.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의 활약이 있는데, 얘들아 이거 외우기 쉬워. 조선혁명군은 남만주 지역, 당연하지. 왜냐하면 조선혁명군 위에 있는 당이 뭐야? 조선혁명당이고 그 위에는 뭐야? 국민부지. 그러니까 국민부는 남만주 지역에 있으니까 당연히 조선혁명군은 어디 위치해 있었겠어? 남만주에 위치해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고, 사령관은 양세봉. 근데 전투가 외우기 쉬운 게 뭐냐면 조선혁명군이랑 한국독립군이랑 똑같은 연도에 두 개씩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 연도마다 하나씩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야. 32의 영릉과 33의 흥경성, 32의 쌍성보, 33의 대전자령,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보면 조선혁명군 위에 국민부가 있었고, 국민부 밑에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그 이끌었던 사람이 양세봉, 남만주 지역에 있었고, 32년도에 영릉과 33년도에 흥경성, 34년도에 양세봉 장군님 돌아가시고 1930년대 후반까지 항해투쟁 지속하였다. 한국독립군의 활약으로서는 한국독립군 위에 한국독립당이고, 한국독립당 위에 뭐 있어? 혁신의회 있지. 혁신의회는 북만주에서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북동만주 지역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사령관은 지청천, 32 쌍성보, 33 대전자령. 그런데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께서 요청에 따라서 지도부가 중국 관내로 이동하게 되고, 지청천은 임시정부가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주제 55 그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야, 한국 광복군이.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의 활약이고, 한 번 더 말해주면 1931년에 9월 18일 만주사변이 이뤄졌어. 근데 이게 뭐냐, 이당치국의 형식인 거야. 만주사변이 이렇게 해서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세우잖아, 일본이. 그걸 통해서 그 만주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중국을 다스리겠다, 이런 말인 거야. 이당치국, 만주국의 형식으로 중국을 다스림, 이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회주의 계열의 항해 유격대 활약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슷한 말이 있으니까 헷갈리기 쉬우니까 좀 자세히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위에는 중국 국민당 장제스와 함께 하였다면, 여기는 중국 공산당 모택동 마오쩌둥과 함께 하였다는 거야. 항일 유격투쟁이 전개가 되면서 일제가 만주를 침략했지, 만주사변. 그러고 나서 항일 유격대가 조직되는데, 이때는 제만한인이 선도적 역할을 하였어. 그런데 1933년에 만들어진 동북인민혁명군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여서 만들어졌다. 1933년에 동북인민혁명군이 만들어졌는데 이름을 바꿔 새로 재편되는 거지. 1935년에 동북항일연군. 그럼 이때는 35년에는 동북인민혁명군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럼 밑에를 보는 거야. 동북항일연군이 1935년에 만들어졌고, 조국광복회는 1936년에 만들어졌는데 뭐라 써있어? 동북항일연군 소속 한인유역대와 국내 공산주의자 천도교도, 이렇게 해서 민족통일전선의 성격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거고, 버천보 전투는 1937년에 있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깊게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요 정도만. 김일성이 함께 참여했다, 요 정도만 보면 되고, 이게 주제 44였고 주제 45를 한번 보도록 할게. 주제 45는 일제를 놀라게 한 의열투쟁이라는 학습 단원이고, 1919년에 의열단 조직된 것부터 1932년에 윤봉길 의거까지 보는 거야.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지.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이 나와. 의열단은 사회주의 계열이라면 한인애국단은 민족주의 계열이다. 자, 가보도록 할게. 여기 좀 외울 게 많아. 근데 단순하게 외울 게 많아서 충분히 외울 수 있어. 의열단은 사회주의 계열이고, 만주에서 김원봉 등의 주도로 조직되게 되었다. 1919년에. 자, 단체로 다니면 걸리잖아. 그러니까 의열단은 어떻게 선택하냐면 개인 폭력에 의한 의열투쟁을 전개하게 돼. 식민통치기구를 파괴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단체 신치호 선생님의 조선혁명 선언을 의열단의 행동 강령, 그러니까 의열단 선언으로 받아들여. 자, 이게 뭐냐면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폭탄 던지고 직접 칼로 찌르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처음에는 계속 개인으로 갔잖아. 근데 1920년 후반으로 갈수록 개인 투쟁의 한계를 느껴. 그래가지고 조직적 무장투쟁으로 노선을 전환해. 그리고 1930년대에는 민족통일전선 운동에 참여를 해가지고 민족혁명당 결성 주도를 해서 1935년에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진다. 자, 이거는 주제 55에서 다시 말해줄게. 그리고 황포군관학교, 중국 국민당이 설립한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이건 교과서에 써있는 내용이야. 1930년대에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혁명 강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추가적으로 더 써져 있는 게 의열단의 4대 목표, 5가지 파괴 대상, 7가지 암살 대상과 6명의 이제 연도수 쭈루룩 나열되어 있고 3명의 이제 특이 케이스를 이제 말하는 게 있어. 4대 목표는 당연한 거야, 얘들아. 의열단이 무슨 계열이었어? 사회주의 계열이랬지. 그러니까 계급 타파 당연하지. 평등한 토지 소유 당연한 거야. 이렇게 2개. 그리고 나서 2가지가 뭐냐,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일제와 친일파 처단, 조국 항복. 이 4가지 외우면 되고, 5가지 파괴 대상은 우리를 괴롭혔던 그 단체를 기억하면 돼. 조선 총독부 괴롭혔지 우리. 동양책 주식회사 터뜨려야지. 매일신보사 다 죽여야지. 그리고 각 경찰서 터뜨려야지. 그리고 기타 중요 기관, 이렇게 5가지. 그러고 나서 7가지 암살 대상이 있는데, 이것도 진짜 그때 감정이입을 해보면 무조건 당연한 거. 조선 총독민 고관 찢어야지. 친일파 핵심 인물 죽여야 돼. 군부순회 죽여야 돼. 타이완 총독 죽여야 돼. 적의 일정 죽여야 돼. 매국행위를 한 사람 죽여야 돼. 반민족 악덕 지방 유지 죽여야 돼. 이렇게 4개, 5개, 7개 외워주면 되고, 그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 박재혁으로부터 최수봉, 김익상, 김상호, 김지섭, 나석주, 요거는 외워줘야 되고, 강우규랑 그 남자를 조명하는 특이 케이스로 외워줘야 돼. 이걸 외우는 법은 있는데 솔직히 계속 읽으면 외워지긴 해. 근데 쉽게 외우는 법은 연도수가 쭈르륵 나열되어 있는데 이 5가 없어. 그러니까 1922년과 1925년이 없거든. 그리고 02 2번 있어. 20년이 2번 있고 1, 3, 4, 6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요 규칙만 알고 이제 이름 순서만 쭈르륵 외워주면 바로바로 외울 수 있거든. 박재혁 1920년 이제 부산경찰서에서 폭탄을 던졌고, 여기 내가 다 경찰서나 이런 거 다 짧게 써놓은 이유는 모두 다 폭탄을 던졌기 때문이야. 박재혁 1920년에 부산경찰서, 1920년에 최수봉 밀양경찰서, 김익상 1921년 조선총독부, 김상옥 1923년 종로경찰서, 김지섭 1924년 일본공성, 나석주 1926년 동양측식 주식회사까지. 이걸 외우는 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첫 번째로 재혁, 수봉, 익상, 옥지, 섭주 이렇게 외우는 법이 그냥 이름 순서대로 이렇게 쭈르 외워서 연도수만 딱딱딱 넣으면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외우는 법이 있고, 또한 박재혁과 부산경찰서를 그냥 약간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야. 그냥 박재혁 생각하면 무조건 부산에 사는 사람, 뭐 최수봉 하면 여기 느낌적으로 밀양에 사는 사람, 그리고 김익상,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약간 외우기 쉽게 만드냐, 김익구상이니까 김익구상, 조선 총독부에 있구나. 그리고 김상옥, 옥이 뭐야, 감옥할 때 옥자라고 이제 외우고, 종로경찰서의 제일 유명한 감옥이었다. 이게 김상옥. 그리고 김지섭은 그냥 외워야 되고, 일본 공성. 나석주가 동양측식 주식회사랑 좀 이름이 비슷하지 않아?
그냥 외우는 거야. 그리고 1919년에 강우규랑 1933년에 남재현이랑 1928년에 조명한 특이 케이스인데 1919년에 강우규는 국내에서 이제 의열 그 투쟁을 하게 돼.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셨는데 새로 그 임명이 된 사이토 마코토라는 일본 그 총독이 있었어. 그 총독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셨고, 남재현 선생님은 여성분이죠. 1934년에 만주에서 그 만주에 있는 일본 군관, 높은 군관을 죽이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발각이 되어서 실패를 하셨고, 1928년에 조명화 선생님은 타이완의 이제 높은 이제 군 수뇌를 독이 묻은 칼로 찔러가지고 결국 죽이게 되죠. 이렇게 성공을 하셨다. 이렇게까지 의열단을 한번 알아봤고, 한의애육단이야. 그 다음으로는 한의애육단은 무슨 계열이라 했지? 민족주의 계열이라 했지. 그래가지고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 임시정부의 활동이 침체가 되었잖아. 그걸 통해서 중국인의 반한 감정이 생기게 돼. 왜냐하면 만보산 사건이라고 일본이 이간질해가지고 한국이랑 중국 농민들끼리 싸우는 게 있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한중 그 감정이 안 좋아지게 되고, 만주사변을 통해서 더 안 좋아지게 돼. 이 침체된 항일투쟁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김구가 임시정부 국무령을 사직한 후에 1931년에 조직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봉창이 의거하게 되는데, 봐봐, 1931년의 기점을 약간 엄청 늦은 겨울이라 생각을 해. 그럼 바로 연도수가 바뀌겠지. 31년에 겨울쯤 만들어졌구나. 한의애국단 김구 선생님이 만드셨구나. 국무령을 사직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봉창 선생님이 1932년 1월에 폭탄을 던지셨구나. 그 이란 마차에다 던졌지. 근데 성공을 했어. 하지만 성공을 실패했지. 미안 실패를 했어. 근데 중국 언론이 이걸 어떻게 보도를 했냐, 우리나라의 우호적이게 보도를 한 거야. 그 일본 입장에서 화가 나왔나? 화가 나지. 그래가지고 일본이 개빡쳐가지고 상하이 사변에 들어가는데, 상하이 사변이 성공해 안 성공해? 성공을 했어. 그래가지고 1932년 4월에 우리 물병 폭탄을 던지신 분이 나오시지. 윤봉길 선생님이 나오시게 되는 거야.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일왕 생일 및 상하이 사변 승리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지시게 되는데, 일본군 장성과 고관을 처단하게 되셔. 이것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연대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때 중국 국민당 정부가 뭐라 했냐면, 아니 중국 인구가 4억 명인데 그 4억 명이 하지도 못한 걸 한국 이 청년 한 명이 해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이게 하거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고, 이걸 계기로 중국 관내에서 한국인의 무장활동이 승인되고 한국 광복군이 조직되는 토대가 돼.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나중에 또 말할 테지만, 한국 광복군이 조직되는 토대, 그 계기가 된 건 맞긴 한데, 중국 관내에서 한국인의 무장활동이 승인되고 나서는 조선의용대가 먼저 되게 된다. 조선의용대가 중국 관내 최초의 무장독립군이거든. 요거까지는 알면 좋겠어. 하지만 이 정도로 터뜨렸는데 일제가 화가 나왔나? 더 화가 나겠지. 그러니까 1940년 충칭에 정착하기 전까지 중국 각지로 계속 이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그리고 일제 탄압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다. 여기까지 주제 45였고, 간단하게 리핏을 해보자면, 자, 주제 44.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있었다. 천마산대 보합단 9월산대 있었고, 만주 독립군 있었고,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에 있었고, 대한독립군 홍범도, 국민의군 안무, 군무도덕군 최진도 있었고, 독립군 연합부대를 형성하였다. 이후에 혼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독립군 소행을 주장하였고, 청산리 대첩을 하였다. 청산리 대첩은 1920년 10월에 있었고, 동지전쟁사 최대 규모 승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독립군 토벌을 위한 그 훈춘 사건 때문에 독립군 토벌을 위한 일본군의 대규모 완주 출병이 있었고, 독립군 포위 공격하였고 6일간 10여 차례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하였다. 북로군 정서군의 김자진 장군과 독립군 연합부대에 필두로 한 홍범도 장군이 이끄셨다. 그러고 나서 간도참변이 일어났지. 간도참변이 일어나고 이제 자유시적으로 도망을 가는 도중에 대한독립군단이 조직되게 되고, 밀산부 한흥동에서 서일이 총재로 이끌어지게 된다. 시베리아에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소련한테 지원 약속을 받았다. 1921년에 1920년에 간도참변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간도참변에 추운 겨울날 이동을 하셨구나. 근데 늦겨울.
그럼 연도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지? 그러니까 자유참변이 1921년. 그래서 적군, 소련 공산당군이 지휘권 양도를 거부하는 독립군 공격과 무장 해제하였고 독립군 수백 명이 희생되어야했다. 이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만들어졌고 참의부, 정의부는 남만주, 신민부는 북만주. 3부의 성격은 공화주의적 잡지정부로 민정조직과 군정조직이 있었다. 3권 분립체제였고 세금 징수 독립군 양성이었고 미스의 협정을 1925년에 만들어졌고 만주 지역의 독립군의 활동이 크게 제약되게 된다.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의 활약이다. 삼부통합운동으로 국민부와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국민부 밑에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그리고 혁신의회 밑에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그리고 한국독립당이 총 우리가 역사 배운 범위 중에 3개가 나온다는 거 잊지 않아야 되고 나중에 또 계속 설명해 줄게. 그리고 그 조선혁명당 밑에 조선혁명군, 한국독립당 밑에 한국독립군이 있었는데 조선혁명군은 남만주 지역에 있었고 사령관은 양세봉, 영릉가 32, 흥경성 33, 양세봉 장군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34년에 30년대 후반까지 항일투쟁을 지속하였다. 한국 독립군 이끄셨던 사람 누구야? 지청천이지. 지청천 장군님이 이끄셨고 쌍성보 32, 대전자랑 33. 그리고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도부가 중국 관내로 이동하게 되면 지청천은 임시정부가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동북인민혁명군이 1933년, 동북항일연군이 1935년, 조국광복회가 1936년. 근데 조국광복회는 민족통일전선 성격이라는 거 알면 되고 보청보 전투가 그냥 있었다 정도. 주제 45. 의열단과 한일애국단이 나왔는데 의열단 사회주의 계열, 한일애국단은 민족주의 계열이었다. 의열단은 김원봉을 중심으로 1919년에 만들어졌고 개인 폭력에 의한 의열투쟁 전개였고 행동 강령이 뭐였어? 조선혁명선언이었지.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이걸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불리기도 해. 그래서 민중의 직접 혁명이어서 직접 폭탄 던지고 직접 칼로 찌르고 그렇게 하는 거야. 1920년대 근데 가면 갈수록 개인폭력 투쟁의 한계를 느낀 거지. 그래서 조직적 무장투쟁 노선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1930년대 민족통일전선 운동에 참여하였고 민족혁명당이 1930년에 만들어진다. 황포군관학교, 중국 국민당이 설립해준 곳에 입학을 하게 되고 1930년대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혁명 간부학교가 설립되게 된다. 4대 목표는 사회주의 계열이기 때문에 계급타파 평등한 토지 소유, 그리고 당연한 거 일자 친일파 처단, 조국 강복. 5가지 파괴 대상은 조선총독부, 동양특식 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 기타 중요기관. 7가지 암살 대상은 조선총독 및 고관, 친일파 핵심 인물, 군부순회, 타이완 총독, 적의 밀정, 매국 행위를 한 사람, 반민족, 악덕지방 유지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줄여 말해볼게. 박재혁 20년 부산경찰서, 최수봉 20년 밀양경찰서, 김익선 21년 조선총독부, 김상우 23 종로경찰서, 김지석 24 일본공성, 나석주 26 동양특식 주식회사, 강우규 19년 국내에서 실패하였고 남자 여성이고 33년 만주에서 실패하셨고 조명화 선생님 28년 타이완에서 성공하셨다. 요거 요 부분은 이제 교과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고. 한일애국단 민족주의 계열이지.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에 임시정부 활동이 침체되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중국인의 반한 감정으로 이제 만보산 사건이랑 만주 사변 때문에 이제 반한 감정이 생기게 되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다시 살려볼까 하는 김구 선생님의 그 고민을 통해서 1931년에 임시정부 국무령을 사직한 후에 김구 선생님이 조직하셨고 늦겨울에 조직했다 했어. 그러니까 1932년 1월에 도쿄에서 이몽창이 폭탄을 던졌는데 안 터졌지. 그래가지고 실패를 하게 됐는데 반일적 태도,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으로 이제 하니까 상하이 사변이 이제 있었지. 상하이 사변이 있었고 이 상하이 사변이 성공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윤봉길을 성공하게 돼서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이제 일왕 생일 및 상하이 사변 승리 축하 기념식장에 있었는데 윤봉길 의사가 물병 포탄을 던져가지고 일본군 장성과 공안이 처단되게 되고 한중연대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때 말했지 4억 명 인구가 못한 걸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고 국민당 그리고 중국 관내에서 한국인의 무장활동 승인이 있었고 이게 한국 광복에 조직되는 토대였는데 하지만 일제 탄압은 더더욱 높아졌고 1940년 충칭에 정착하기 전까지 중국 각지로 계속 이동하게 된다. 뭐가? 임시정부가. 여기까지 주제 45까지였고 이거 안 보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